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코인 오늘 날짜 상승폭을 높이면서 플러스 3%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죠. 물론 그 전에 하락 압력을 가져왔던 건 이더리움만 떨어졌다가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떨어졌지만 비트코인도 하락 압력, XRP 니플 코인 또한 같은 하락 압력을 모두 받은 시점이었습니다. 자, 왜 떨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가장 컸죠. 뭐가 있죠?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물론 그 전에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90% 이상 올라가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다시 지난 경제지표 발표에 이어서 80%대로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더리움 또한 비트 또한 리플 또한 모두가 다 하방 압박, 말 그대로 실망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다. 근데 아직 9월 달도 안 왔고 금리 발표도 전인데 왜 이렇게 먼저 떨어지는 것이냐?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바로 선반영이에요. 선반영이라는 것은 먼저 반영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먼저 반영하는데 9월 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데 왜 하방으로 반영하냐? 자, 선반영이라는 것은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냥 긍정적인 소식 무조건 금리 인하할 거야. 그래서 그 반영 때문에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주식 거래도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라든지 중요한 이벤트를 앞에 두고선 오히려 시장은 떨어집니다. 왜? 가장 안 좋았을 때에 시장 반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세게 한 대 맞고 나중에 살살 맞으면 별로 안 아프죠.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반영을 먼저 받는다는 건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도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렇게나 떨어지는 와중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 투자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부분은 9월달 금리 인하를 앞두고 나서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물론 이 이더리움 코인은 어떠한 코인입니까? 알트코인의 제왕이에요.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남아있는 모든 코인들은 모두 알트코인인데 여기에서 왕자를 자리를 이더리움이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이더리움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시즌이 왔다 안 왔다라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일봉상 보면 어떻습니까? 300만 원 밑에서 현재 시점은 500만 원대. 자,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물론 많이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고점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알트코인이 어떻게 얼마나 그 기간 동안 위치해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죠? 지난 2021년 최고점 라인을 지금은 돌파하고 움직이고 있는 시점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월봉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 새로운 고점 라인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 말 그대로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 그동안 올라왔던 것만큼 플러스 50%는 추가적으로 상승력을 가져갈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차트 트레이더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달성했다. 이 말은 앞으로의 확실한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되는 시점과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시점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 여기에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이더리움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떤 부분에 있는지 이 부분도 하나씩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코인에 어떠한 상승에 대한 재료가 있는지 이 모멘텀에 따라서 고래들의 움직임은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도 같이 판단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지금이 고점이니까 어떻게 들어갈 줄 모르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100%의 투자 가용 금액을 모두 넣는 게 아니라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수익 구간도 어느 정도의 매도 시점을 고려하는 건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이러한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의 움직임까지 분석해놓은 자료니까 이 자료부터 먼저 받고 나서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이더리움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은행의 코인 누굽니까? XRP 니플 코인 그리고 탈중화 해당하는 혁신의 이더리움이냐. 자, 이 둘이 라이벌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은 시총 1위, 이더리움은 시총 2위, 니플 코인은 시총 3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최근에 이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게끔 행정명령을 내렸죠. 이렇다는 건 국가적인 자금이 유입되는 건데 그냥 시총이 작은 잡코인에 들어갈 것이냐? 그게 아니죠. 시총 높은 순서대로 매매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커지겠죠. 왜? 국가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냥 작은 코인들을 투자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리플과 이더리움의 라이벌 관계가 된다. 근데 확실히 틀려요. 색깔은 틀린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코인이 왜 XRP 니플 코인보다 시총 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 게 있는지를 이 뉴스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를 넘어선 가스비,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NFT 시장의 기축 통화 역할을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한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제왕의 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대부분의 코인의 라인은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증명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생태계의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단순한 송금 수단을 넘어 미래금융의 인프라로 해당되는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 이더리움 코인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이더리움 코인은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제가 일봉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자체가 현재 단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어느 라인입니까? 이게 핸드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라인이거든요. 이때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어요. 얼마입니까? 467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방 압박 받고 다시 올렸다가 또 한 번의 하방 압박, 다시 한번 상승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 현재 시점. 그러면 이 467만 원대를 이제서야 돌파 시점이고 지금은 고점에서 해당되는 금리에 관련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ETF가 신청했던 단가 그 위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렇다는 건 현재 시점부터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 시점과 신규 매수 시점이 가져가는 ETF가 나온다. 당연히 고래들의 자금은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이렇게 하락 압력을 가져왔던 이유가 대외적인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앞으로 이벤트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내일 새벽에 나올 FOMC 뭐가 있죠? 의사록. FOMC 의사록은 기준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들의 의견이 나왔는지 미 연준 의원들의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요. 또한 22일 날짜로 FOMC 이 미국 연준이라는 의장의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가져옵니까?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의사록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한 22일 날짜 연준 의장은 어떠한 의견을 이야기할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불확실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악재성 이벤트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불확실성은 무엇을 갖고 옵니까? 선반영을 받는데 가장 안 좋았던 부분에 대한 반영을 먼저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잭슨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동반 약세 흐름을 이어지고 있고 이 이더리움 또한 600만 원대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시장의 조정 구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상자산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해당되는 대외적인 이벤트에 발생된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이더리움과 니플 코인이 일주일 새 10%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외적인 이벤트, 바로 기준 금리에 관련된 조정 구간이 언제 나올 줄 모르겠다. 그러한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불안 심리가 공포감을 자극했고 이러한 공포감은 매도로 유도되게끔 만들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매도로 유도된 현재 시장에서 고래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매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래가 매도하고 다시 고래가 매수하는 자전거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이더리움은 고래가 대규모 매도의 기술적 지표는 반등하고 있다. 자, 고래들은 틀림없이 대규모 매도 능력을 가져왔다. 그래서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왔을 때 고래가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온 뉴스 보시면 어떠한 부분이 나옵니까? 바로 이더리움의 고래는 두 곳에서 2,780억 원의 대규모 매수 시점을 가져왔다. 저점 매수 본격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헷갈릴 수밖에 없죠. 한쪽에서는 고래가 매도했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고래가 매수했다라고 하고 이거는 둘 다 사실에 근접한 사실적인 부분이거든요. 매도도 실제로 나왔고 매수도 실제로 나왔어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많이 말씀드렸던 블록딜, 대량 매매. 이거 주식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코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대량으로 매도가 나올 때는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한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바로 대량 매매, 블록딜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딜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줄 거니까 이 정도의 물량을 받을 사람 하고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게 바로 블록딜이에요. 말 그대로 자전거래가 일어난다고 했죠. 위에 매도 주문을 엄청나게 걸어놔서 못 올라게 막아요. 떨어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재차 매수하면서 이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는 고래들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장이 마구잡이로 올라가는 거,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시장도 절대 없죠. 그렇다는 건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이더리움의 강세 시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불장은 이미 왔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서야 반등력을 갖고 왔고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전고점 라인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되었다. 더군다나 이더리움 ETF가 출시된 단가보다도 소폭 상승했을 것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더리움의 강세장을 예측하는 결과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남아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고래들은 매수 러시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더리움의 투자자들 또한 지금 현재 시점은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고래들의 매수와 매도의 갈림 부분 때문에 개인들은 매도를 해야 될까 매수를 해야 될까 헷갈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장에서 확실한 이더리움의 강력한 모멘텀을 먼저 판단하고 나서 알트코인 시장의 시즌이 아직 오지 않은 그 부분들을 먼저 판단해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부터 우리는 해당되는 비중을 관리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 분명 매도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얼만큼씩 덜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수 있느냐. 지금처럼 고점 라인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확실한 수익이 넘쳐납니다. 근데 비중도 많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중은 덜어내고 남아있는 비중으로 추가적인 슈팅 구간을 기대하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현금 비중으로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도와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더리움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